안녕하십니까? 군장대학교 물리치료과 2519-006 김종찬입니다. 지금부터 보건통계학 논문 발표 과제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저는 이석유의 논문 카미의 부조리 철학에 대한 고찰을 중심으로 알베르 카미의 부조리 개념을 살펴보고 이를 보건통계학적 관점에서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지 발표해 보겠습니다. 먼저 발표의 기반이 되는 논문입니다. 이 논문은 2013년 철학 논집에 게재된 연구로 카미 철학의 핵심 개념인 부조리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간이 부조리한 세계 속에서 어떠한 태도로 살아가야 하는지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논문은 단순히 철학 개념을 설명하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부조리가 왜 발생하는지,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인간은 어떤 방식으로 존재해야 하는지를 함께 다루고 있습니다. 즉, 인간 존재와 삶의 태도에 대한 철학적 탐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카미에 따르면 인간은 끊임없이 삶의 의미를 찾으려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세계는 그러한 질문에 명확한 답을 주지 않습니다. 논문에서는 바로 이 충돌, 즉 의미를 추구하는 인간과 침묵하는 세계 사이의 간극을 부조리라고 설명합니다. 이러한 부조리를 설명하기 위해 카미는 시지프 신화 속 시지프의 이야기를 활용합니다. 시지프는 바위를 산 정상까지 밀어올리지만 바위는 다시 굴러 떨어지고 그는 이 과정을 영원히 반복해야 합니다. 카미는 이를 통해 인간 삶 역시 반복적이고 근본적인 의미를 찾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주고자 했습니다. 논문에서는 부조리를 인식한 인간이 취할 수 있는 태도를 세 가지로 정리합니다. 첫째는 자살입니다. 이는 부조리 자체를 회피하는 방식입니다. 둘째는 종교나 절대적 희망에 의존하는 것입니다. 카미는 이건 역시 현실을 외면하는 태도라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조리를 인정하면서도 계속 살아가는 태도가 제시됩니다. 카미는 바로 이 태도를 가장 중요하게 평가합니다. 우리는 시지프가 행복하다고 상상하여야 한다. 결국 논문은 부조리를 제거하거나 해결하려 하기보다 그 현실을 인식한 상태에서 삶을 지속하는 인간의 태도가 중요하다고 결론 짓고 있습니다. 즉, 인간의 존엄성은 의미가 보장된 삶이 아니라 부조리 속에서도 살아가려는 태도에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이 논문의 내용을 보건통계학의 관점에서 확장해 보겠습니다. 보건통계학은 인간의 삶과 건강, 그리고 죽음을 다양한 데이터와 수치로 분석하는 학문입니다. 예를 들어 기대수명은 평균적으로 얼마나 오래 사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왜 살아야 하는지 혹은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지는 못합니다. 즉, 통계는 삶을 설명할 수는 있지만 삶의 이유까지 설명하지는 못한다는 한계가 존재합니다. 또한 보건통계에서는 컬리와 같이 삶의 질을 수치화하려는 시도도 존재합니다. 이는 매우 유용한 지표이지만 행복이나 존재의 의미 같은 영역까지 완전히 측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인간 삶에는 여전히 수치화될 수 없는 부분이 남아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보건통계학은 인간의 삶을 매우 정교하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남습니다. 과연 데이터는 인간 삶의 의미까지 설명할 수 있을까 하는 점입니다. 저는 이 지점에서 카미의 부조리 개념이 연결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정리하자면 보건통계학은 인간 삶을 설명하고 예측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삶의 궁극적인 의미까지 설명하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 간극에서 카미가 말한 부조리가 현대 사회에서도 여전히 유효한 개념으로 남아있다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이 논문은 단순한 철학 이론을 넘어 현대 사회에서 인간이 삶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보건통계학이 삶을 설명하는 학문이라면 철학은 그 삶의 의미를 성찰하게 만드는 학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카미의 명언을 하나 읽어드리고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겨울의 한가운데 나는 내 안에 꺼지지 않는 여름이 있음을 깨달았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